애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니, 애가 대체 몇인데 힘들다 그럽니까? 애 하나요. 아니, 고작 애 하나 가지고 힘들다는 말을 합니까? 애 셋, 넷 낳은 집에서 들으면 콧방귀도 안 낄 말입니다. 애가 하나건 셋이건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리고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그래도 국가와 미래를 위해선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아 키워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아유, 잘났어 정말. 그러는 북한 엄마는 뭐 5이라도 낳았어요? 북한 엄마는 애가 몇이에요? 네? 아유, 안 들려요. 몇 명이라고요? 아이, 1명이라고요? 1명. 와,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북한 엄마도 할 말 없네 뭐. 북한도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 건 똑같습니다. 아유, 아무튼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파이팅 한번 해요. 파이팅 하세요. 힘내시라요. 지금 남한은 저출생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지난 2024년 출생률이 반짝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0.7명대, 다른 OECD 국가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북한도 출생률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사실 아시나요? 통계청 북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6명,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북한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2%로 노인 비율이 높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도 고령화의 물결을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 북한의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그 시작에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에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란 1990년대의 경제난을 의미하는데요. 이 시기에 국가의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량과 배급이 끊기게 되었고요. 주택 공급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대신 국가에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 원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이 입주권을 배급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거치면서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주택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고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결혼을 미룰 수밖에요. 결혼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레 출산도 미뤄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북한은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다는 것.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계속되고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만들어지면서 집안의 생계도 여성들이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출산과 양육 부담까지 여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니 결국 여성들이 점점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북한 젊은 세대의 달라진 결혼관도 저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한국 뺨치는 양육 비용도 한몫을 합니다. 북한이 내세우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어려워지면서 타가소 하나, 유치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부모가 직접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급식, 간식, 난방, 교재 비용까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고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3명 이상을 낳은 다자녀 세대에게는 다자녀 세대증을 발급해 주고요. 치료 우선권을 주는 다산모 치료권을 지급하거나 자녀 교육 보조금, 주택 공급 우대 정책 등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북한의 출생률 하락. 남 이야기 같지 않죠? 남과 북 모두 아이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짤막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북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